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은 7시 28분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괴롭힘의 정도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직장인도 조사 대상 중에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만연해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기준 그리고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도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신고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난 2024년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만 모두 12,253건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정상적으로 근로가 가능했던 일수가 246일이니까 하루 평균 50건 정도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신고 접수된 시점은 2019년인데요. 예. 2019년도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1년에 약 2,130건 정도가 신고되었으니까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약 5년 사이에 6배 정도 급증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주로 어떤 유형의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네, 직장 내 괴롭힘은 대단히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지난해 6월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보면 전체 2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모욕과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로 부당한 지시, 그리고 폭언과 폭행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근로자들의 유형별로 분석을 해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또 비사무직이 사무직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더욱더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위계에 의한 괴롭힘이 이제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처벌은 어떤 수위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또 신체적인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데요. 이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행위의 양태들은 근로기준법 제76조에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76조의 조항을 우리가 흔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개별적인 처벌 수위를 한번 보게 되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나 또는 적절한 이 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피해자에게 오히려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하거나 불이익을 주게 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대단히 강하게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 행위 유형에 따라서 만약에 위법성이 형성될 수 있다면 이때는 행위에 따라서 별도의 형사처벌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나 기준은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이제 법에 규정되고 있는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크게 3가지 정도의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힘의 불균형,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해자가 저지른 행위이어야 한다는 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것이 적정한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로 인해서 신체적인, 정신적인 피해가 야기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사실은 꽤나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점은 지난해에 접수된 12,253건의 신고 건수 가운데 88%가 법 위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 이것들은 이 조항의 구체성이 또는 모호성이 가져온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역으로 보면 지나치게 과도하게 확대 해석을 해서 또 왜곡하게 해석을 해서 사안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건수도 많다라는 것을 동시에 입증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결론적으로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CCTV의 영상이라든지 녹음 자료,
또 그리고 관련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확보된 증거를 통해서 사용자라든지 아니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 담당자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괴롭힘의 행위가 대단히 수위가 높다. 예를 들어서 폭행이 있었고 협박이 있었고 아니면 성과 관련된 부정적인 행위가 있었다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인 신고 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국번 없이 1522-9000번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라는 곳인데요. 예. 이곳에 전화를 하셔서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학교 폭력의 연장선상으로 또 이런 그 직장 내 분위기가 좀 조성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직장 내 괴롭힘이 이렇게 만연해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과거의 많은 연구들을 보게 되면 가해자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 또 인성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의 논의를 보게 되면 결국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직장 내의 문화가 더 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권위적인 문화라든지 아니면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의 부재, 또 부적절한 그런 업무 지식 관행 이런 것들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인 조직적인 대책이 더욱더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사회가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과제를 좀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법 제도적인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법이 결국 근로기준법 제76조를 의미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라든지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비정규직이 가장 이 부분에선 취약한데 그러면 어떻게 좀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근로자로 종사를 하고 있더라도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 대해서 감독을 받거나 아니면 근로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라면 이때에는 통상적 근로자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받아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